자, 54페이지 2장 쪽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 제도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 문제 개수를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도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의 정도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이제 나중에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먼저 시험을 치러서 우리 예전에는 시험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61년도에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85년부터 시험이 처음 치러졌습니다. 이제 30년 정도 돼갑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성을 높여보기 위해서, 공신력을 높여보기 위해서 믿을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정하면서도 그리고 투명한, 요거 이제 재정 목적에서 없어졌지만요. 자, 거리 질서를 확립을 하겠다. 자, 그런 측면에서 시험을 두고 있다. 뭐 시험 문제 감으로는 크게 안 보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만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고요. 자, 시험은 누가 실시를 할까요? 자, 원칙과 예외 조금 나눠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니까 원칙은 누가 시험을 실시합니까? 시도지사. 자, 국가에는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그 아랫분 시도지사, 자, 그 아랫분 시장군수 구청장, 우리 공법 교수님 맨날 얘기하실 겁니다. 자, 먼저 국가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 일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가, 자, 시장군수 구청장 이분보다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자, 우리 시험 문제를 원칙과 예외를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칙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 일도 바쁜데, 자, 그거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자, 특별시나 광역시나 그리고 도지사, 나중에 합격하셨을 때 서울에서 합격하시면 서울시장님이, 자, 경기도에서 합격하시면 수원이라도 안양이라도 부천이라도 그 앞쪽입니다.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가요. 대전 그러면 대전광역시장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보실까요? 자,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아랫사람이 잘못했을 때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분이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칙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외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유가 그러냐입니다. 자, 제일 아랫줄에 이제 시험에, 자, 뭐를요? 균형 유지를 위해서, 우리 15회 때는 1%밖에 합격생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과천청산 쳐들어가서 유리창을 다 깨놨고요. 시험을 그 다음에 다시 치렀습니다. 자, 그때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도지사가 시험을 잘못 치렀을 때 에는 누가 나서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윗사람이 나서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원칙적으로 시험을 매년 시행하는 분이 아니니까 어디를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냥 바로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제일 아랫줄에 이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거기를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바로는 안 되고, 어디요? 정책심의위원회. 이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가 명칭을 바꿔서 이제는 정책심의위원회. 자, 뒤쪽에서 보실 거니까요. 이렇게 명칭을 다시 바꿔놨습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자,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니은본 쪽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세 번째 앞줄에 정책심의위원회, 자, 밑줄을 꼭 끊으시고요. 바로 그러면 X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장관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랫줄에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우리 시도지사 바쁘고 장관도 바쁘고 나란 일 때문에 그러면 맡겨서 결국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접수할 때도 8월 정도 되면은 접수할 건데 매년 그렇습니다. 자, 그때는 산업인력관리공단 Q4세 거기다가 접수를 하실 겁니다. 방문 접수가 절대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사진도 올려야 됩니다. 수수료 결제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위탁 시행을 보실까요? 딱 중간쯤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협회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협회도 시험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공기업이나 어디요? 준정부기관 나중에 이제 실무교육에서 배우실 건데 여기는 대학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두 군데를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냥 니은번에 이제 어디다가 맡겼는지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받은 기관,
그 대표자 어디다가 맡겼는지 그걸 어디다가요? 관보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보의 고시. 자, 관보 고시 밑줄에 넣으시고요. 여기에 신문은 없더라. 자, 시험 공고. 그리고 협회 등에서도 일간신문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일간신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싸게 돈 주고 거기다가 왜 신문에다가 광고 내냐. 자, 고소리였습니다. 관보면 충분하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시고 이제 네 번째가 우리 시험 과목이 나오죠. 뭐 시험 과목 갖고 시험 문제는 내지 않지만 자, 먼저 9시부터 언제까지 10시 40분까지 여기서 이제 80문제를 100분 동안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1차 중에서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먼저 나오니까요. 한 10문제 보시더니 민법 문제가 안 나왔다고 시험제 바꿔달라고 하면 큰일 나십니다. 자, 그건 아니고요. 40문제가 모두 나오고 그리고 41번부터가 80번까지가 민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푸셔야 되니까요. 바로 이제 100분 동안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 푸십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1시 30분부터 여기 이제 잠깐 이제 나중에 면제자도 들어가니까요. 시간이 거의 1시간 50분 정도, 50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시 30분부터 몇 시까지, 2시까지 시험을 몇 과목을요? 3과목을 120문제를 150분 동안이나 푸셔야 됩니다. 괜히 또 물을 많이 드시면 시험을 포기하십니다. 화장실 안 따라갑니다. 시험을 포기하게 하니까요. 꼭 지하셔야 됩니다. 자, 중간중간에 거의 끝나갈 쯤에 목이 마르시면 거기서 이제 물을 좀 드셔야 됩니다. 괜히 또 물부터 잔뜩 드셔가지고 나중에 1시간도 안 돼서 밖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시험을 포기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2차 시험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2차 시험 1번부터 40번까지가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공시하고 세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81번부터 120번까지는 공법 문제, 가장 그냥 골치 아프지 않은 공포회법. 공법이 바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1차는 이제 시간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요. 나중에 문제를 막 10문제, 20문제를 못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시간이 빡빡하니까요.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못 풀겠으면 다른 문제 풀면 되니까요. 언론은 좀 넘어가셔야 됩니다. 풀겠다, 못 풀겠다 금방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바로 푸셔야 됩니다. 어차피 어려운 문제 맞추나 쉬운 문제 맞추나 맞추는 점수 똑같습니다. 자, 2차는 그래도 시간이 약간 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1차는 시간이 정말 빡빡하니까요. 주의를 꼭 내셔야 됩니다. 자, 개론이나 민법이나 다 어려워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가로 2번 쪽으로 이제 바로 오셔도 괜찮고요. 자, 55페이지 쪽에서 이제 바로 자, 응시 자격 이쪽으로 한번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응시 자격 쪽으로 점검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응시 자격 제한이 뭐하다고요? 여기는 제한이 없다. 옆에다가 잘 써놨습니다. 자,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뭐랍니까?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미성년자 시험을 못 본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미성년자도 시험을 뭐 한다고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학력도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국적도 묻지를 아예 않습니다. 자, 심지어 교도소에서 계시는 분, 이분도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까지 받는 건 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사무소 근무하겠다, 등록 신청하겠다, 거기서만 안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이 제한 자체가 없으니까요. 정말 심할 정도로 아예 초등학교 아이들도 여기도 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다. 대신에 중개업할 때는 19세 이상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는 거하고 중개사무소 가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비교를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시험에서는 결격 사유가 누가 있느냐?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셨다가 중개하시다가 나중에 자격 취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격 취소가 됐을 때 몇 년 동안 3년 동안을 시험장을 못 가게 하게 됩니다. 자, 그 3년을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3년 대신에 5년 아니면 1년 숫자를 맨날 바꿉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숫자를 자주 바꾸니까요.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3년인지 5년인지 그걸 모르냐.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정행위자가 있습니다. 컨닝하다가 걸리신 분 거의 그런 경우 없지만요. 자, 시험장에서 컨닝하다가 걸리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자그마치 5년 이제 바꿔놓습니다. 부정행위자다가 3년 X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5년.
부정저질렀으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세 번째로 오시면요. 이제 시험의 방법이 나와 있고요. 시험에 일부 면제가 나와 있습니다. 1차와 그리고 2차는 구분해서 시행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먼저 1차 점수가 좀 남는다고 2차에다가 보태줄 수가 없고요. 1차 부족하다고 2차에서 퍼주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구분해서 1차 따로 그리고 2차 따로 시험 시간도 그런 것처럼 평가도 따로따로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차도 평균 60점이 돼야 되고요. 꽈락은 없어야 되고 2차도 평균 60점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40점 미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딱 40점까지는 괜찮은데 합쳐서 평균 60점 만들면 되지만 만약에 30점, 100점을 맞아도 불합격이 됩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꽈락 갖고는 시험에 응시했을 때 이제 나중에 실무를 못한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 가서 맨날 사고 칠 건데 공법 한 개도 모르고 세법도 모르고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소수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 우리 시험은 1차하고 2차 나눈다. 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번 쪽에서 이제 여기는 시험을 이제 시행을 하시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동시에도, 그러니까 원칙은 나누는데, 왜냐하면 2차가 논문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동시에 시행도 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외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보는 게 아니라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디귿번 쪽에서 이제 만약에 1차와 2차를 한꺼번에 보긴 보는데 만약에 1차 점수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2차까지도 무효. 대치는 이제 반대입니다. 1차는 평균 60이 됐습니다. 2차가 안 됐습니다. 그럼 1차는 한 번 면제를 해줄게. 자, 대신에 1차가 점수가 안 됐다. 2차까지도 점수가 돼도 모두 무효.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시험의 출제 방법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자, 1차는 우리 생각하고 같은데, 자, 1차는 선택형이 원칙인 거 맞습니다. 자, 오지선다. 문제 하나, 오지선다. 지문이 5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2차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차가 논문형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할 것 같습니다. 자, 쓰는 문제가 바로 원칙입니다. 사법시험, 법무사시험처럼 게임입니다. 행정사 시험처럼 게임입니다. 우리도 원칙은 쓰는 문제인데 우리는 응시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걸 나중에 쓰는 문제로 하면은 채점을 어떻게 할 건데 난리가 날 겁니다. 한 해를 걸러가도 채점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은 논문형인데 2차가 어떻게 해요? 예외적으로 선택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 본다고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만. 자,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꼭 눈여겨보시고요. 자, 주관식에다가 꼭 한번 논문형에다가 밑줄을 꼭 내셔야 됩니다. 자,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뭐를요? 주관식 단답형 간단하게 쓰는 문제. 요걸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구해보세요. 서울의 최고 우선 변제금 얼마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고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나 지적법도, 자, 주관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 좀 써보세요. 아니면 또 중개보수가 이제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라고 했으니까요. 중개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 이런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볼 수가 있습니다. 금쟁이 7개 뭐가 있어요? 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에 일부 면제도 많이 냈었고요. 자, 먼저 1차에 한 번 합격했을 때 다음에 또 봐라 그러진 않습니다. 한 번만큼은 면제 줍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다음 행가, 다음 횡가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전에는 시험이 경연제였습니다. 그 다음번에 시험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가서 회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아래다가 해. 자, 하늘에 떠 있는 해 말고요. 다음 회. 좋아하시는 회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 별표 2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여기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명칭이 달라지면서 숫자가 많이 달라졌고요. 내용이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시험 문제감이 분명히 될 거다. 항상 이렇게 개정되거나 그리고 추가되면은 시험 문제를 거의 냈습니다. 자, 먼저 기업번 쪽으로 이제 바로 오시면요. 자, 먼저 어디다가 그리고 여기는 두어야 될까요? 줄 수 있을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래쪽에 이제 내기가 있고 또 오지선자 내기도 아주 쉽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간단하게 그 박스에 있는 4개 요거를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가요? 국토교통부. 거기도 국토교통부를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시도 X. 또 시군구 X개입니다. 자, 뒤에가 더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뭐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자, 둘 수 있다를 꼭 박스에 넣으시고요. 옆에다가 두어야 한다 X. 그리고 둔다 X. 자, 메모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오다가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길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길목을 모르시면 머리를 다 쥐어 뽑으셔도 나중에 생각이 안 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길목 알면 금방 알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장에서 우왕청심원 드시고 열심히 생각하시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먼저 정리해서 오세요. 어떤 문제 나올 건지 예상하고 오세요. 보자마자 답 체크해서 쓰세요. 자, 그 정도가 평균 60이 돼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 내년에 오세요. 막 이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번부터 한번 잘 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심의를 할 사항. 달라진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여기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자격 취득을 꼭 밑줄여 놓으실까요? 어차피 시험하고 관련되니까 자격을 어떻게 취득할 건지, 자, 그런 사항을 누가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부터 이제 요 B번부터 이제 조금 달라졌는데, 자, 먼저 부동산 중개업의 뭐를요? 육성을, 여기는 육성에다가 꼭 밑줄여 놓으실까요?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심의위원회 팍팍 밀어주겠다. 요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중개보수 정말 반토막까지 나서 상당히 좀 황당하시긴 하실 건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우리 중개보수가 2001년도 거 아직도 10년도 넘어갔는데 아직도 그대로 써먹습니다. 거기다가 반토막으로 해놓은 경우도 심하게 해서 이 중개보수가 정말 우리 공부하는데 황당하게 많이 사기를 많이 떨어뜨렸을 겁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중개업 하실 때 어차피 뭐 6억이나 그리고 3억이나 자, 이런 부분은 아주 큰 금액이니까요. 크게 그냥 영향 없을 거다. 어디 강남에 가서 중개업 안 할 것 같으면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D번 쪽에 보실까요? 자, 손해배상 책임 우리 보증 설정인데요. 그 보장에 관한 사항들 이 4가지가 바로 이제 심의를 할 사항.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 쪽으로 이제 한번 와보시고요. 자, 그 뒤쪽은 이제 정책에 관해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이제 여기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때 누가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자, 구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5명, 7명 이제 아예 달라졌습니다. 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먼저 기업번 꼭 주의해 보시고요. 자, 유연자 1명을 포함해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7명 이상. 자, 7명에다가 동그라미 꼭 넣으시고요. 행운의 숫자 얼마라고요? 7명. 그리고 얼마입니까? 11명. 그래서 여기는 11명도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축구할 때 11명. 자, 기억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에 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홀수로 나와야지 과반수가 나와야 되니까 짝수로 나오면 이상하죠. 7명하고 그리고 이제 9명은 아니고 7명하고 11명. 야구가 아니라 축구였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번 쪽에 이제 우리 위원장, 자, 누구라고요? 여기도 꼭 주의하시니까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고 제1 차관. 여기는 차관에다가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장관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서 이제 위원, 최소한 7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11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아래쪽에 이제 박스에 있는 아랫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번 쪽은 이제 국토교통부 급수도 4급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4급, 급수. 4급이면 상당한 급수입니다.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의 공무원 또는이라고 해서 이제 그 둘 중에서 하나. 그 아래쪽에 이제 변호사나 그리고 이제 협회 등에서 추천을 하시는 분. 자, 그런 분들은 쭉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숫자 나온 부분 거기만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D번 쪽에, 자, D번 쪽으로 와서 이제 임기는 얼마일까요? 중간적으로 있습니다. 임기는 몇 년이고요? 2년. 자, 2년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자, 유언 등으로, 자, 유언이 만약에 사임을 했을 때, 뭐 돌아가시거나 빠져나갔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일까요? 아니면 새로 2년을 시작할까요? 무슨 기간이라고 있습니까? 잔임.
여기는 세로 인연 X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일본 쪽에 이제 위원장이 하는 일 어렵진 않을 거고요. 위원회 당연히 대표를 할 거고. 자, 그 아래쪽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일본 쪽에서는 일주일 전까지 회의 장소 같은 거 알려줘라. 자, 7일 정도 박스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숫자는 항상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본 쪽으로 어차피 뭐 결정은 과반수로 모이고, 그리고 모여있는 그 출석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 반수 이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험본 쪽에서 꼭 주의하실 게 이제 간사,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한 명을 뭐라고 씁니까? 둔다. 자, 둔다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실까요? 두어야 한다. 반드시 둔다지. 여기는 줄 수 있다. 정책심의원회에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누군요? 간사는 두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자, 그 간사를 누가 바로 이제, 여기는 지명을 누가 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위원장 그려놨습니다. 자, 위원장이라고 밑줄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럼 아까 보셨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요 분이 바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어디서요? 국교통부 소속의 공무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급수 자체가 안 나와 있으니까요.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더라.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은 조금 간단히 좀 봐도 괜찮고요. 여기 숫자가 얼마, 임기는 얼마, 그리고 간사는 몇 명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누가 임명을 했는지. 자,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자, 뒤쪽에서 이제 조금 주의해서 보실게요. 우리 세 번째가 이제 위원회 제처, 그리고 깊이. 제척이나 깊이나 회피, 자, 이런 부분까지 갑자기 생겨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업본 쪽에 우리 제척은 너무 심하니까요. 자, 이런 사람은 나중에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 결정해서는 안 된다. 법에서 당연히 빼버렸습니다. 관련이 심하게 있는 분은 당연히 빼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뒤쪽에 이제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 우리 법에서 이제 정해놓고요. 해당되는 그 4가지 사항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제척 당연히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뺀다. 그게 바로 이제 제척. 너무 심해서 뺐다는 게 제척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A번 쪽에 보시니까 위원이나 또는 그 밖에 이제 우리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나중에 여기 이었던이니까요. 지금은 이혼을 했어도 안 돼요. 저 고소가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그 안건에 당사자가 바로 되거나 본인이 본인 사건을 막 다루거나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빠진다. 라고 첫 번째 A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B번 이제 여기는 이제 해당 안건에 당사자가 되거나 아니면 친족이거나 아니면 또 친족이었거나 지금 현재는 친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만 관련되면 아예 법에서 빼겠다라고 두 번째 B번도 자, 읽어보면 너무 당연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C번 쪽에 한번 와보실까요? 여기 이제 그 사람에 관해서 해당 안건에 관해서 증언을 했을 때 여기도 이제 증언을 했다. 그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관련이 있다. 저 고소리입니다. 그리고 진술이나 그리고 영역이나 감정 같은 것도 했을 때 나는 그분도 빠져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D번 쪽에서 이제 그 위원이나 그리고 위원이 속해 있는 그 법인의 그 안건에 무슨 사람 대리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를 했던 분, 자 그분도 빠지세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니은본 쪽에서는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청 말고 여기는 깊이 기하셔야 됩니다. 나 깊이는 이제 누가 신청을 했으니까요. 법에는 없는데 이 사람은 공정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신청을 통해서 빼주세요. 고소리였습니다. 자, 니은본 쪽에서 이제 뒤에 보실까요? 자, 먼저 당사자, 해당 안건의 그 당사자, 그 위원에게 공정한 이제 이유가 나왔습니다. 공정한 의결을 나중에 기대하기가 어렵다. 자, 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 고소리입니다. 자, 뒤쪽에 이제 이렇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때 공정정도에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그 아래줄에 이제 누가요? 깊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자,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시고요. 법에는 없는데, 여기는 이해관계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 사람 빼주세요. 자, 그 얘기했습니다. 자, 그 뒤쪽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하면은 의결을 통해서 자, 바로 나중에 그 사람을 빼겠다. 결정해서 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는 깊이. 제척하고는 약간 다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서 이제 회피가 나오는데요. 자, 그 회피는 이제 스스로 빠지겠다. 본인 쪽에서 스스로 알아서 빠지겠다. 법에도 없고,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것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빠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당 안건하고 관련된 분이 자기가 나중에 배우셨던 교수님이거나 아주 친한 분이거나 자 그러면 차라리 빠지는 게 나을 겁니다. 봐줄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차라리 빠지겠습니다. 껄끄러워서 빠지겠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 거기는 회피, 제처, 그리고 깊이, 회피 요 세 개를 바꿔놓으면 아주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친족이네, 대리인이네 그래놓고 깊이라고 하거나 제척인데 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인데 거기다가 깊이라고 하거나 그건 회피인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아주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시고요. 여기 갑자기 등장을 했으니까 3번에도 별표 2개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내긴 좀 어렵긴 하지만요. 이제 5번부터가 이제 요건 이제 그대로 나왔고요. 시험은 언제 공고를 할까요? 우리 시험 공고가 아주 독특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쪽에서도 주의하실게요. 우리 자격시험은 매년 딱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이상을 거기 이상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칠까요? 여기는 이상일이 1회 시행한다 그러면 X. 자, 뭐라고요? 1회 이상. 자, 2005년도에는 바로 5월에도 추가 시험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10월에도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있었다고요? 한 번 이상 2번도 있은 적이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시험을 치르기는 할 건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막 천재지변 같은 거 생겼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때문에 다음 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음 회에 한 번 시험을 면제를 해주겠다. 그런 결론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경우도 항상 시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 X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3번 꼭 이렇게 비교를 잘 해놓으실까요? 자, 먼저 시험은 예정 공고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확정 공고를 따로 해서 시험을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 공고를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요. 먼저 예정 공고를 먼저 하고 확정 공고를 나중에 합니다. 그러면 예정 공고는 언제까지 할까요? 이제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확정 공고는 언제까지 할까요? 시험 거의 코앞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쪽에 이제, 먼저 여기는 이제 시험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예정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칠까요?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갔습니다. 예정 시험 일시계입니다. 많이 궁금해 하니까 시험을 언제 치르겠다고 미리 발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월 전에는 바로 시험을 언제 보겠다. 10월 정도 되는 거 뻔할 건데, 입니다. 공고를 먼저 해줍니다. 자, 뒤에 이제 시험 방법도 시험에 관해서 계략, 여기도 계략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칠까요? 우리 시험 문장에서 예정하고 계략이 보이면 90일 전이 아니라 2월 28일까지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매년 언제라고요? 2월 28일까지. 여기는 매년 2월 28일까지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은 29일은 4년마다 한 번 있으니까 얼마라고요? 28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뒤에 이제 예정 공고인데 관보 말고 또 어디가 있다고 관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예정 공고인데도 신문에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문도 동그라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확정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정 공고 먼저 해놨는데 만약에 예정 공고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확정 공고 따로 해라. 문장이 약간 달라집니다. 자, 먼저 세 번째 우리 확정 공고 보시면까요. 자, 뒤쪽에 이제 예정 공고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입니다. 시험 일시 바로 앞에 보면 뭐가 빠졌습니까? 예정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정 문장 빠지고 그리고 더 자세해졌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니까 시험 장소나 시험 방법이나 합격자 결정 그리고 수수료도 돌려주겠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들. 자, 뒤쪽에 보시고요. 그리고 계략도 빠졌습니다. 이런 문장이 확정 공고니까 빠졌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필요한 사항을 얼마 전까지요? 90일. 자, 90일을 또 박스에 놓으실까요? 자, 위쪽에 매년 2월 28일까지 하고 이제 여기에 90일 꼭 비교를 같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바꿔치기 합니다. 시험 문제 맨날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건지 꼭 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응시원서. 자, 응시원서를 내셔야 되고요. 자, 대신에 서류를 써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인터넷으로 그게 전자문서입니다. 거기다가 성명 입력을 하시고 주민번호나 이런 내부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다 입력해서 이제 엔터 쳐서 보내야 됩니다.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는 응시원서였습니다. 응시원서 반드시 써서 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응시 수시로 납부를 했다가 시험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를 내줄까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응시 의사를 뭐 했을 때, 철회를 했을 때, 그리고 국토교통부 0에서 정하는 사항을 바로 이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얼마를요, 응시 수수료의 전부나, 자, 그 옆에 전부하고 일부를 꼭 동그라미를 씌가 전부나 일부를 뭐를 반환을 해야 된다. 시험 안 보고 있다가 하면 수수료를 돌려주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요 세 개를 꼭 묶어 놓으시고요. 요 세 개가 이제 전부, 저 끝에 보시면 전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100분의 얼마, 60.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얼마인가.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업번은 이제 수수료를 과혼합했을 때 거의 그러진 않겠지만 수수료가 2만 원인데 5만 원 받았습니다. 자, 그럼 뭐를요? 잘못 받은 분. 그럼 전부 그러면 시험을 보지 말라는 거니까요. 과혼합한 부분. 자, 그 부분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공단에서 그런 실수 안 하겠지만 실수했을 때는 잘못 받은 부분 돌려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뒤쪽에 과혼합한 금액, 여기 전액이 아니라 그 금액의 전부를 돌려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번 쪽에 시험을 아예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공단 등의 규책 사유, 우리의 규책 사유, 그러면 아예 보수를, 아예 수수료를 안 넘겨줍니다. 반환 안 해줍니다. 뒤쪽에 이제 시험 시행 기관의 뭘로 규책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했을 때 얼마라고요? 거기는 전부. 여기도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뭘 했을 때 취소를 했을 때, 그 뒤에 보실까요? 납입한 수수료 얼마라고요? 거기도 전부. 여기가 이제 전부입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그럼 여기 이제 시험을 접수하자마자 취소를 했을 때 얼마라고요? 전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쪽에 보실까요?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접수 기간 내 말고 접수 마감일이는데 그 마감일, 그 다음 날, 여기는 다음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요. 우리 보통 이제 한 번 기회 놓쳐서 다음번 했을 때 다음 그 소리 할 겁니다. 다음번이면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수수료가 많이 깎입니다. 반토막에 가깝습니다. 괜히 또 두 번째 알았는데 100분의 70 그러면 안 되고요. 100분 얼마로요? 100분의 60. 반토막에 가깝다고 있습니다. 자, 뒤에 7일 이내에 뭘 했을 때 접수를 취소를 했을 때 얘는 납입한 수수료 얼마를요? 100분의 60을 뭐 하겠다? 반환을 해주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음번 보실까요? 늘에서 정한 기간을 뭐 한 날로부터 경과 한 날로부터 그리고 이제 시험 시행일 얼마까라고 했습니까?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 자, 시험 시행을 10월 정도로 볼 건데 10월 말 정도로 볼 건데 열흘 전까지만 취소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랬을 때는 얼마를 준다고요? 100분의 50을 줍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니까요. 줄을 꼭 해놓으시고요. 자, 시험을 먼저 응시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을 때,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응시를 뭐 했을 때요? 자, 응시를 뭐 했을 때? 취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꼭 나눠보시고요. 자, 보통 이제 8월 정도 되면은, 이렇게 8월 정도 되면은 이제 공고를, 자, 공고를 이제 7월 정도 했을 거고요. 8월 정도 되면은 접수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8월 10일 정도부터 뭐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접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자, 접수를 했을 때,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접수 기간 내에, 접수 기간 내에 뭐 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에 취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접수를 하자마자 취소를 했을 때 공단도 많이 정말 짜증낼 겁니다. 그럼 뭐하러 접수를 했냐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접수 기간은 10일 정도 주니까요. 여기는 잡고 갔으니까 언제까지겠습니까? 8월 19일까지 한 수요일 정도까지 보통 이제 접수하십시오. 접수 기간을 줬을 겁니다. 우리 갑은 언제요? 갑은 이제 10월, 8월 이제 13일 정도에 이제 접수를 했다가 언제요? 여기도 이제 19일 되기 전에 언제 8월 이제 공단에서 막 욕 나올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을 안 보겠다. 그러면 갑한테 우리도 안 말려입니다. 여기도 이제 접수 기간 내 접수를 했다가 뭐 했을 때 시험을 안 보겠다고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취소를 하면 얼마를 내준다고요? 전부를 28,000원 전부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자마자 촐싹맞게 취소하신 분 전부 다 내주겠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갑은 그랬는데 자, 먼저 을은 자, 똑같이 접수를 8월 13일 하긴 했는데 접수 기간 내에 취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7일 이내에. 자, 7일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7일 이내에. 그럼 거기 이제
8월 20일부터 바로 이제 얼마 동안 여기는 바로 이제 7일 정도, 8월 26일 정도까지 바로 이제 두 번째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누구는요? 을은. 그러니까 접수는 똑같이 했는데 먼저 접수 기간 내 취소를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을은 언제라고요? 자, 먼저 접수 마감일이 바로 이제 8월 19일인데 접수 마감일 다음 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던 접수 마감일, 요 접수 마감일을 바로 이제 8월 19일 아닙니까? 마감일. 그리고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문장은 다음 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접수 기간 내인데 계입니다. 접수 기간. 먼저 내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요. 접수하자마자 취소했을 때 얘는 전부 다 돌려줄게. 요 소리였습니다. 여기는 접수 마감일 언제라고요? 다음 날,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뭘 했을 때, 취소를 했을 때, 그러면 전부는 다 못 주겠다. 전부 다 못 주면 얼마 줍니까? 100분의 얼마라고요? 100분의 60을 정말 많이 깎였죠. 100분의 50이 가장 마지막인데 반토막에 가깝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았는데 100분의 70인의 x, 80인의 x. 자, 시험 문제는 막 바꿔보려고 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갑은 이랬고, 자, 을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누구는요? 요 병은 이제 시험을 나중에 거의 코앞에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됐을 때, 그럼 여기도 이제 8월 27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간도 놓쳤다 계입니다. 우리 병원 계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똑같이 했는데 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이 이제 10월, 자, 10월 24일 정도에 바로 시험, 요 시험일이 여기서 잡혔습니다. 시험 시행을 얼마라고요? 10일 전까지. 그럼 여기 이제 10월 14일 그리고 12시 전까지는, 밤 12시 전까지는 취소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병은 꾸물거리고 있다가 언제라고요? 10월, 그리고 10일 정도에 여기서 이제 뭐 했다고요? 여기서 시험을 안 보고 일단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시험 거의 코앞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흘 전을 넘어가면은 한 20일 정도 되면 15일 정도만 돼도 이제는 돌려줄 거 아예 없으니까 시험장 가든지 말든지 돌려줄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60에서 정한 기간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60이었는데 60에서 정한 기간을 또 경과를 시켰을 때, 그러니까 60도 경과가 됐다. 60% 받을 것도 경과가 됐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시행을 얼마라고요? 10일 전까지, 시험 시행이 10일 전까지 뭐 했을 때? 취소를 했을 때. 자, 전까지 취소를 했을 때. 이 열흘도 꼭 주셔야 됩니다. 일주일 전이 아니라 여기가 일주일이고 여기는 열흘 전까지 취소했을 때 얼마라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100분의 얼마를요? 50을 뭐 한다? 반환을 해주겠다. 자, 시험 문제 막 바꿔놓을 겁니다. 접수기간 내 그래놓고 여기다가 100분의 60 부가 아닙니다. 공단 다 뒤집어 엎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일 다음날 그랬는데 여기다가 전부나 다음날 그랬는데 50이나 막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깎이지 않는데 괜히 또 100분의 30이다 20이다. 그리고 열흘 전까지 시험 시행일까지는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일주일이 아니라 너무 짧으니까 옛날에는 여기도 7일이었는데 너무 짧잖아요.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만 취소를 해주면 그래도 반토막은 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점검을 꼭 해놓으시고요. 자, 그게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가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 그리고 출제를 하시는 분, 그리고 감독을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쪽에 이제 첫 번째 줄 넘어가시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다른 분은 절대 없습니다. 시민단체 추천도 X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학식과 경험 풍부. 자, 그 정도만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대신에 이제 여분이 시험 문제 낼 건데 시험 문제를 빼돌려줬을 때, 부정행위를 했을 때 얼마 동안 출제원 되지 못하게 할까요? 고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2번 정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뭐 준수사항 당연히 지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몇 년 동안요? 5년간 명단 다 통보합니다.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요. 예, 부정행위 했대요. 무죄 빼돌려줬대요. 망신스럽게 하고. 그리고 언제라고요? 5년간. 여기도 5년에다가 동그라미 씨가 아까 컨닝하신 분도 5년. 부정행위 하신 누구도 출제원도 얼마라고요? 5년 동안. 자,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8번째가 이제 합격자 결정은 어떨까 할까요? 뭐 평균 60이라는 건 뻔히 아실 겁니다. 대신에 40점 미만 꽈락은 없어야 됩니다. 꽈락 있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절대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과목 모두 한꺼번에 60점은 아니고요. 40, 80도 괜찮습니다. 50, 70도 괜찮습니다. 60, 60도 당연히 괜찮고요. 자, 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차 시험 보실까요? 2차도 이제 똑같습니다. 2차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100점 만점에 그리고 이제 하나당 2.5점씩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꽈락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을 넘어가야, 자, 그래야 합격이 가능하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가 이제 여기는 공고를 하게 됐을 때, 자, 공고를 했을 때는 상대평가도 가능하고요. 그 상대평가를 할 때도 꽈락만큼은 절대 뽑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차만 갖고 상대평가하지, 1차는 절대로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공고를 했을 때 A번, 뒤쪽에도 이제 공고를 했을 때 상황만 약간 다르고요. 공고했을 때는 가능하더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9번째 합격자 결정되면 뭐 하고요? 공고를 하고, 자, 1개월 이내에 뭐라 합니까? 자격증을 교부를 합니다. 자, 1개월도 중요하니까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해도 명의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온다. 자, 1개월 이내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고 같은 거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